영화처럼 재밌는 금융 이야기. 저는 유튜브하는 증권사 팀장 이현민이고요. 저는 영화하는 김기범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본주의 네. 2편 오늘 2편 진행하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1편하고는 또 좀 다르더라고요. 2편 네. 분위기가. 네. 그리고 또 테마도 조금은 다른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갖고 범님이 어떤 질문을 하실까 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또 제가 하는 일이 세일즈다 보니까 여기 네. 또 마케팅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되고 네. 어떤 부분은 또 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네. 좀 있는 그런 편이었어요. 봄님은 이번 편은 어땠어요? 저도 이번 편이 좀 재밌긴 했지만 완전히 다 풀로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또 다큐가 아까 우리 네. 잠깐 찍기 전에 얘기했지만 범님 얘기대로 네. 조금 옛날 거라 맞아요. 조금 요즘의 트렌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 이런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있었어요. 네, 네, 네. 소비는 감정이다가 이번 소 제목이잖아요. 네. 그러면 요즘에 MBTI가 좀 유행인데, 예. 맞네. 예. 그럼 F인 성향이 더 소비에 취약한가?라는 마케팅에 취약한가?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이렇게 딱 나눠서 반반 나눠서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마케팅에서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어떤 걸 활용하나라고 그냥 정도만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지금 감정을 자극하는 마케팅을 팀에서 하고 있는데 네. 잘 안 되던데. 약간 약발이 안 먹히는. 네. 네. 그리고 오늘 이거 편 진행하면서 네. 질문 이제 범님이 준비해 주신 것들 있잖아요. 네, 네. 하나씩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번 편은 감정이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편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한편 이제 다큐를 보면서 투자도 감정에 되게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쉽게 빠지는 감정 상태 이런 게 있을지 먼저 궁금해지더라고요. 먼저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이 어렵습니다. 네, 되게 이제 손절이 가장 어렵고 가장 감정적인 에너지 소비도 큰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익절도 그렇다고 쉽지도 않는. 익절도 좀 고민이 많이 되죠. 네. 뭐 요즘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고 젊으시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감정 상태를 또 재밌게 표현한 뭐 야수의 심장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야수의 심장이 진짜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되게 그 투자도 되게 예리하고 분석적이고 이성적이고 냉철할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정적인 영향 상태에 영향을 받을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현업에 계신 분으로서. 약간 예. 오늘 사실 본의 아니게 오늘 촬영하고 상관없이 제가 손절하고 와갖고 갑자기 시작을 멘트를 드리기 갑자기 좀 마음이 감정적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다행히 약간 그래도 아까 얘기하시면서 그 손절하고 감정 상태 그런 걸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약간 훈련이 돼서 그런 거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네. 단지 손절할 때 왜 매매를 이렇게 못했을까 이런 생각은 좀 했는데 네. 그래도 뭐 이렇게 속상해서 다음 매매를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은 좀 안 해본 것 같고 일적으로 또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손절 안 해갖고 뭐 망가지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감정 상태를 좀 많이 봐와서 그런가 저는 오늘 조금 덜했던 것 같고 투자 심리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심리도 사실 뭐 이렇게 뭐 딱 정립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BJ랑도 투자 방송도 해보고 일반 투자자들 뭐 전화 상담도 하고 저도 제 개인 투자도 해보고 몇 가지 좀 추려보니까 제일 처음에 떠오른 거는 보복 매매 심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승부욕이 강한 친구들은 막 이렇게 연속으로 손실을 보면 이제 매매를 사실 이론적으로 우리가 흥분 상태가 되니까 고객들한테는 매매를 멈추라고 권하거든요. 뭐 연속으로 한 두세 번 손실을 보면 그날 뭐 매매를 멈추거나 일정 시간에 매매를 멈춰서 조금 더 마켓을 한 걸음 뒤에서 봐야 또 승부에 나설 수 있다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돈을 잃으면 이제 막 오기 같은 게 끌어오르고 화가 나고 이런 걸 복구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 저랑 같이 친한 아프리카 BJ가 해외 선물 교육도 같이 하는 방송도 하고 뭐 투자 그런 것도 같이 방송 중에 해보고 해외 거래소도 같이 가보고 막 이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꼭 그랬어요. 이렇게 돈을 잃으면 방송을 종료를 안 해요. 저희가 스튜디오를 빌려서 막 하는데 돈을 잃으면 스튜디오 직원들이 언제 끝나나 막 이렇게 기웃기웃 하는데 계속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만하라고.
뭐 그런 얘기하고 또 자기 개인 매매하는 방송 키고 하면은 이제 돈을 잃으면 그 백지영이 총 맞은 것처럼 틀어놓고 마음이 헛헛한 거죠. 그래도 아니 돈을 벌면 이제 또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네.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더 이렇게 그 친구는 이제 방송적으로 투자라는 게 방송의 소재로 한 거니까 조금 일반 투자자에 대입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그런 보복 투자 심리는 조금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돈을 잃으면 특히 단기 매매의 경우 그날 막 순간적으로 돈을 잃으면 막 또 시장이 움직이면 아 벌 수 있었는데 이 생각이 들면 또 아 이겨보자 네.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뭐 그런 뭐 여기 뒤에도 설명이 있지만 심리적인 함정에 빠졌을 때는 잠깐 매매를 멈추고 네. 다시 재정비하고 들어오는 게 맞아요. 네. 네. 뭐 약간 뭐 전쟁에서도 약간 혼돈스러우면 뒤로 물러나서 정비를 하잖아요. 다시 네, 네, 그렇죠. 그런 습관이 좀 필요하다 투자하는데 네. 네, 그런 의미로는 이제 보복 매매 이런 게 있고 보복 매매.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소위 이렇게 약간 웃긴 표현이지만 기도 매매. 아, 그렇죠. 이것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 생각 없이 투자를 했죠. 뭐 예를 들어 뭐 지인이 아 이거 좋다고 하고 샀는데 사자마자 막 폭락을 해요. 그러면 네. 이제 두근반 세근반 아, 제발 올랐으면 좋겠다. 제발 어떤 과학적인 혹은 투자 분석적인 건 없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양한 신들을 마음속에 영접하면서 아주 그냥 망가지는 심리 중 하나죠. 그래서 이거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어떤 교훈은 어쨌든 투자도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 네. 뭐 예를 들어 그 소위 속된 표현인데 감을 믿고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감을 믿고 하지만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걸 능동적으로 나서야지 기도를 통해서 한다 이런 그렇죠. 거는 막연한 뭐, 기대에 가깝겠네요. 네. 그런 심리가 또 있죠. 그래서 또 뭐 너무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면 제발 좀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투자엔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다음 세 번째 뽑아본 거는 너무 소심한 투자. 네. 이게 또 투자는 조금 과감한 포인트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제가 증권사의 프랍 전문 트레이더들 주문도 받아보고 해보면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 순간 이 거래를 해서 주식이면 주식, 뭐 선물이면 선물을 갖고 있어야 네. 향후에 시장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빨리 물론 유리한 가격은 좋지만 빨리 체결을 시켜서 이걸 갖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더 좋은 조금이라도 좋은 가격에 얽매는 그런 게 있어요. 네. 물론 저도 그럴 때 있죠. 주식 보고 100원만 떨어지면 사야지. 100원 턱 내려오면 100원만 더 떨어지면 더 싸게 사는데 막 이런 심리. 그래서 이렇게 잠깐 딴짓했는데 막 500원 올라가 있고 그러면 또 아까운 거죠. 마치 매매는 안 했지만 막 손해 본 느낌. 네. 그래가지고 거래를 못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제가 기억나는 게 삼성전자가 네. 떠오르는데 네. 삼한전자 되면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쵸. 막상 삼한전자에 꽤나 오래 있었는데 삼만전자 되면 사고 싶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죠. 네. 그리고 그런 극단적인 예가 제가 이제 밤에 주니어 때 밤새 야근하면서 이제 그때 전화 주문을 받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고객분이 늘 전화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체결을 절대 안 해요. 밤에 이렇게 전화를 하면 뭐 나스닥 뭐 얼마 가격에 주문을 내어주세요. 그러면 뭐 지금 체결되는 가격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가격에 내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내려와서 매수 내놨는데 체결될 것 같으면 막 전화가 와요. 네. 그 주문을 더 낮은 가격을 바꿔달라고. 낮은 가격을 바꿔요. 그럼 당연히 내려오다가 멈추고 올라가죠. 그럼 자기 체결 더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전화가 와요. 그럼 조금 다시 올려달라고. 그래 또 올려요. 그러면 또 시장이 다시 내려오면 다시 전화가 와요. 내려달라고. 네. 그래서 밤새 한 열 몇 번을 저랑 통화했는데 한 계약도 체결 못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또 제가 야근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전화 와서 고객님 어제 밤에 열 몇 번 이렇게 주문 내셨는데 다 체결이 안 되셨다. 오늘은 어떻게 좀 체결하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내가 오늘 꼭 체결시키겠다고 5번 안에 체결시키겠다고. 그리고 5번째 체결시켰어요 겨우. 근데 본인 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제 질러놓은 거죠. 저한테 체결하겠다고 했으니까 체결하고 좌불안석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일 때는 투자를 안 해야죠. 중요한 거는 앞으로 미래의 움직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체결해야 될 때 꼭 체결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저도 제 개인 투자할 때 아까 얘기드렸잖아요. 100원이라도 싸게 그런 마음은 사실 투자에는 조금 좋지 않다. 네. 그래서 저도 약간 마인드는 일반 개인 투자인데 네. 그래도 일적으로 학습됐잖아요. 네, 그렇게 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몇 번 놓치면 그냥 쳐서 잡아버리거든요. 어. 그리고 약간 후회하죠. 아까 샀어야 되는데 100원이 아깝네. 막 그치만 그렇게 해야 그 다음 투자 스텝을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전에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는 이 투자할 마음의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꼭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이 표현은 좀 적절치 않지만 과감하게. 그래서 요게 또 투자자들 심리 중 하나, 소심한 투자. 네 번째는 이제 아까 범님이 말한 손절을 못하는 마인드. 네. 그러니까 손실 뭐 이론적으로는 뭐 그렇게 얘기해요. 뭐 20%에 한번 손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 또 한 40%, 50% 이렇게 정해서 한다. 50%까지 가면 안 돼요, 사실은. 네. 말은 이렇게 하고 오늘 제가 손절한 건 참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왜 길게 가면 안 되냐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100원을 갖고 투자를 해서 100원이 50원이 됐어요. 네. 그 50원이 다시 100원이 되려면 수익이 100%가 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뭐 80원으로 돼서 다시 네. 100원을 만드는 건 훨씬 쉬운 거죠. 네. 그러니까 손절을 너무 늦게 하면은 다음 투자에 회복하는 게 훨씬 힘들어져요. 네. 그렇다고 물론 너무 잦은 손절도 좋진 않지만 그 50%가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손절이 될 수 있다. 50%는 네. 그거보다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서 손절을 해야 되고 선제적으로. 그쵸. 네. 선제적으로 해야 되고 그 기준은 뭐 보통 20%대 전후로 많이들 보죠. 20%도 사실 큰 거거든요. 보통 10몇 프로에도 정리를 하고 다시 들어가고 조금 매매 빈도가 올라가지만 좀 더 스킬풀하게 하는 분들은 조금 짧게도 보고 네. 네. 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좀 길게도 볼 수 있는데 20%도 마찬가지로 그 20% 가기 전에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게 있어야 돼요. 지금 흔들리는 거가 다시 회복될 거란 확실한 자기만의 투자 신념 네. 있으면 버텨도 되는데 네. 없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고 제가 상담할 때도 막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이렇게 나 저기 손해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밤. 물론 이제 제가 솔직히 얘기 드리면 제가 다 알면 브로커를 안 하고 트레이더를 하고 있겠죠. 다 신처럼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하고 대화를 많이 하죠. 어떻게 생각하시냐, 고객님은 손절 계획은 있으시냐 이런 거 대화를 해보면 손절 계획이 대부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면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죠. 다시 투자를 하는 시점을 고려하면 너무 손절 시점을 늦추지 말고 뭐 개수가 많으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단처럼 그렇죠. 손절을 하시면 좀 더 좋다. 네. 그래서 다음날 전화 그분이 또 와요. 비슷한 시간에. 그래서 뭐 어제 제가 장을 보니까 손절했을 것 같은 거예요. 상담대로 했으면. 네. 어떻게 되셨어요, 고객님? 내가 어제 통화를 했는데 손절 안 했다고. 네. 그럼 또 다시 셈법이 복잡하죠. 오늘 어제는 한 20%대인데 오늘은 이제 상담할 때는 한 40%대인 거예요. 그러면 손절을 하라고 그러면 회복이 더 힘드니까 어제처럼 좀 더 손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네. 다시 이제 막 상의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냐. 그래서 뭐 그럼 손절 라인을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시장 움직임이 뭐 지지 저항이 있으니까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 여전히 정리를 못 하는. 이런 너무 게. 제 얘기 같아가지고 마음이 아픈데요. 제가 이렇게 상담은 이렇게 이성적으로 하지만 제 주식은 또 그렇게 안 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약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비자발적 장기 투자, 네. 비자발적 상속 투자. 주식 상패될 때까지 들고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심리가 있고 그렇게도 하기도 했는데 네. 최근에 느낀 거는 그게 참 부질없다. 시간과 투자 이런 관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한국에 제일 인기 있는 투자 부동산. 네. 부동산은 텀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한 1년에서 2년 네. 이렇게 되게 긴 호흡을 가져가요. 중간에 이렇게 손해를 봐도 손절을 좀 잘 안 하고. 그리고 주식은 그거보다는 훨씬 텀이 짧아요. 뭐 길어야 뭐 몇 달 단위일 때도 있고. 네. 물론 이제 아주 우량주를 계속 사갖고 장기 매집하는 전략이 아닌 이상은 일정 수익이 나면 주식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좀 사회에 그런 통념 있잖아요. 장기 투자가 좋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걸 약간은 따라서 매매도 해보고 했을 때는 그때그때 다르다.
그리고 주식마다 다르고 그 소위 사회에서 장기 투자를 권유하는 게 정말 답인가? 왜 장기 투자를 그렇게 오랜 기간 사회에서 권했는데 왜 우리 주식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봤을까? 네. 그 장기 투자가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개인의 자금 사정이 예를 들어 뭐 그럴 수 있어요. 주식을 넣고 이 돈은 내가 영원히 안 쓸 거야. 네. 그러면 장기 투자해도 돼요. 네.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좀 벌면 이거 써야 되잖아요. 빚도 그렇죠. 갚고 네. 뭐 이렇게 살림살이에 써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장기 투자보다는 수익이 나면 정리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게 안 되면 이제 손절 불가 이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일명 존버라고 하죠. 존버. 네. 물론 이제 존버가 자꾸 성공하는 사례를 사람들이 떠올리는데 네. 그건 좀 답은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제가 절실히 느낀 게 저도 약간 잘 매매 빈도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증권사 직원들은 네. 매매 자주 못하게 돼 있어요. 하면 막혀요 주문이. 아 그래요? 아예 막혀요. 아예 블럭이 돼서 네. 제가 이렇게 작은 주식으로 샀다 팔았다를 신나게 했다가 네. 막힌 거예요. 근데 꼭 그 달에 사고 싶은 주식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좋은. 아 그래서 그걸 계속 쳐다보는데 계속 올랐거든요. 아예 못 사고. 이런. 그래서 어디가 하소연도 못 하는 네. 거예요. 이게 또 심지어 이게 배우자가 거래하는 것도 네. 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약간 또 보고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 일로 빠졌죠. 하여튼 주식 투자라는 게 뭐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하는 선물 투자도 마찬가지인데 그 시간을 잘 보고 해야 되는 거고 제일 되게 웃겼던 거는 또 이 이야기 꺼낸 이유가 제가 똑같은 종목 저도 하고 제 윗분 이제 아는 분하고 같이 거래를 한 거예요. 저는 바이앤홀드고 그분은 시장에 맞춰 샀다 팔았다 했는데 저는 마이너스 1% 됐나? 네. 3% 됐는데 그분은 7%를 번 거예요. 오. 그 오르내릴 때마다 적절히 매매를 해갖고 네네. 그래서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런 건 시간은 꼭 이렇게 안분배를 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존버가 좀 무조건 답은 아니다. 답은 아니다. 관심을 갖고 해야 되나. 저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또 묻어놓고 막 까먹고 했는데 네. 그분은 때때로 잘 챙겨갖고 꼼꼼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한 결과다. 얼마나 성의를 보이느냐 이런 거고. 마지막 심리는 이제 본전 심리. 이것도 참. 이게 또 어떨 때 네. 발현되면 제일 안 좋냐면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시장이 막 회복이 돼서 본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배운 원리는 본전에 일단 일부라도 정리를 해요. 네. 그 다음을 도모하지만 어쨌든 정리를 하고 다시 거래를 하면 손해보는 건 수수료랑 유광 비용밖에 없는데 네. 안 한단 말이에요. 왠지 막 벌어줄 것 같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기다려서 결국 손해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힘내면 될 것. 예, 입절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오늘 가슴이 아프네요. 남 얘기 같지 않은 얘기 계속하고 있네. 이거는 저는 막 약간 다행히 운이 좋았지만 익절할 때도 좀 그랬어요. 이게 익절 계획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분명히 이건 수익이 요만큼 나면 나는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식창 개장하고 몇 분 안에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보고하러 어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오후에 와서 딱 봤는데 웬걸 고점에 내려온 거예요. 네. 아이고. 이게 정리하자니 너무 아까운 거죠. 네. 그때 정리를 했었어요. 내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본전 심리. 여기에 핵심은 투자에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서면 어느 정도는 계획을 맞춰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마음이 막 가득 찼다 생각에 그런 때는 매매를 잠깐 멈춘다. 매매를 멈춘다가 포인트인 것 포인트죠.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전업으로 직업이 전업 투자자인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걸 먹고 사는. 네. 그분이 하루에 3번인가 연속으로 3번 손실을 보면 매매를 해서 네. 그날 무조건 PC를 끈대요. 아무리 네. 기회가 보여도 네. 일단 PC를 끄고 네. 그날은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의지력이네요. 그거 멈추는 어렵거든요. 것도 멈추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날 후회하거든요. 근데 네. 룰을 태웠대요. 멈추고 네. 후회하지 않는다. 그날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승부에 대비해서 뭐 준비해서 투자를 하는. 그걸로 뭐 10년 넘게 직업으로 했으니까 네. 나름 노하우가 있으신 거죠. 오늘 팀장님 말씀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99% 똑같습니다. 네. 20년 업계에서 일하신 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당연히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구나. 그쵸, 이런 그쵸. 감정이 들 수밖에 없구나. 당연합니다. 누구나. 네. 그 투자가 안 좋은 점이 그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 저번 주 2부는 물건을 사는 거라 약간 내가 손해를 봤어도 쉽게 잊혀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남는 투자는- 게 있죠. 그런 것도 네, 있고 네. 투자는 뭐가 나쁜 점이냐면 손해가 고정되지 않아요. 네. 손해가 계속 가변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 그 어떤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터틀 트레이딩이라고 터틀 트레이닝. 그런 옛날 유행한 방식이 있어요. 네, 쉽게 네. 설명하면 매매 관련해서 기계적으로 그냥 그 타준 지식이 없어도 배우면 네. 기계적으로 배운 게 훨씬 매매 성과가 좋다 오, 이런 네, 컨셉의 내용이에요. 네. 간단히 설명하면 그게 물론 지금 다 100% 정답은 아니지만 거기 시사하는 바가 약간 계획한 대로 해야 된다. 이게 네.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네. 네. 우리는 신이 아니거든요. 매매를 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중요하고 증권사나 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계획에 맞춘 손절. 계획에 맞춘 손절. 아무리 벌게 보여도 계획에 맞춰서 움직인다. 왜냐? 또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지금 뭐 내 인생에 다시 없는 기회일 것 같지만 기회는 또 옵니다. 네. 마켓은 멈춰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기회는 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짠하네. 오늘 이제 아무 계획 없이 오늘 제 주식을 보고 이제 다른 뭐 거래한 거는 조금 수익이 낮길래 존버들을 오늘 이렇게 처단하는 날로 네. 이렇게 쳐서 봤는데 네. 뭐 그렇게 거래를 크게 하지 않아서 네. 그렇게 속상하진 않았어요. 근데 예. 이제 그 수익률을 보면서 약간 반성을 했거든요. 근데 네. 오늘 촬영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막 신나서 이렇게 손절을 하고 왔는데 다시 오늘 돌아가셔서 컴퓨터 켜시는 거 아니죠? 반성하고 네, 있습니다. 반성하고. 네. 오늘은 꼭 집에 가서 쉬시는 걸로. 네. 그쵸. 아까 얘기 드렸죠. 잘 안 되는 날은 쉬는 네, 겁니다. 쉬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멈춘다가 포인트라고 말고 오, 말씀하셨습니다. 네네네. 하여튼 그렇죠.